요 며칠 새 날이 많이 더워졌지야. 장마철 이 비가 오다가도 해가 나면 땀이 줄줄 흐르는데야.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가 오늘 더운 여름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지 여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름철에 뭐 더위 먹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사병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기도 예. 하고. 그 더위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좀 제대로 이제 막 이렇게 일사광선을 좀 뭐 쬐었다 이랬을 때 나타나는 증상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용희 씨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적정 온도가 36.5도지 않습니까? 예. 몇 도가 되면 사망하냐면 우리 체온이 44도에 이르면 우리가 단백질과 효소가 파괴되는 속도가 생산하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몸에는 이렇게 몸에 쌓이는 열을 주위 환경으로 보내거나 또 땀으로 증발하거나 호흡이나 대소변을 통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날이 너무 더워서 우리 주위 환경이 몸보다 더 온도가 높아갈 경우에는 예. 우리 외부에 있는 온도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돼서 또 특히나 습도마저도 또 여름엔 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땀으로 증발되는 통로까지 막히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더위 먹었다 또는 우리가 열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 조절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더위가 먹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찬물을 계속 마시거나 현기증이 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소화가 안 되고 설사와 복통 증상, 열이 오르고 뭐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요. 심하면 기절하거나 의식을 잃고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좀 시원한 걸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우리 이제 옛날부터 이열치열이라고 더위 날리려면 뜨거운 보양식 먹으면 된다 하는데 이건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초복, 중복, 말복 되면 또 생각하는 음식이 뭐 삼계탕 같은 네. 굉장히 칼로리 열량이 높은 음식들을 예전부터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음식을 먹어야 여름을 잘 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의학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양식은 이전에 먹지 못할 때 한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기 때마다 이런 보양식을 먹어서 이게 에너지를 보충하는 개념이 많았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너무나 먹을 게 많고 칼로리는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복, 중복, 말복 때는 평소보다 더욱더 좀 가볍게 먹는 게 오히려 건강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양식이라는 개념도 많이 달라졌고요. 평소에 식사를 잘하는 습관은 좋지만 이전처럼 칼로리가 높은 식사보다는 오히려 채소나 과일 위주의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많이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현대적인 보양식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제 주위에 닭 좋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녁 때 치킨 드시고 다음날 복날이라고 삼계탕 떠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올 초복, 중복, 말복에는 치킨 샐러드 정도로 합의를 한번. 그 더위 먹을 때 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더위라고 생각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은 탈수 현상과 저혈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흡수가 빠른 당분이 많고 수분이 많은 음식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오이가 수분이 많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권유할 수 있고 수박이나 참외도 수분을 보충하거나 또는 이뇨작용이라서 소변으로 열을 빼주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수박과 참외와 같이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과일은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여름에는 물을 수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물과 또 야외에서 일을 할 경우가 많거나 또는 활동할 경우가 많을 때는 소금도 일부러 조금 섭취하는 것도 이런 열사병을 예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조심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더위 먹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더위를 먹었다라고 주위에 보이는 분이 있거나 본인을 생각한다면 사실 증상이 있다면 병원으로 치료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사실은 병원 옮기기 전에 우선 또 가정에서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최대한
뭐 이렇게 벨트 같은 걸 풀어서 네네. 옷을 느슨하게 해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식용수나 음료수를 아까 말한 것처럼 충분히 마시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이 없거나 하는 환자에게 억지로 이렇게 물을 먹이게 하거나 음료수를 먹게 하는 행동은 오히려 기도로 물이 들어가거나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식 있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충분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걱정될 정도로 더위를 먹었다라고 생각될 때는 119 구급대를 통해서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더위도 더위지만 이 습도가 요즘 참 높아요.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환기가 잘 안 돼서 또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 피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건강에 안 좋겠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근데 곰팡이가 보통 건강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예. 가장 흔한 건강에 대한 영향은 콧물 또는 눈물 뭐 이런 우리 꽃가루나 동물 알레르기 같은 네네. 알러지 반응이 가장 흔한 곰팡이에 대한 증상이고요. 심한 분들은 기침, 충혈, 두통, 피로와 같은 독감과 비슷한 감기와 비슷한 증상도 발생할 수 있고 천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보통 유아나 어린이, 호흡기 질환이나 알러지 천식을 기존에 가졌던 분, 특히 이제 약한 면역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더 심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곰팡이를 예방하고 빨리 없애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여름에는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어르신들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아이고 비 올란갑다 이런 얘기 많이 예. 하시는데 요거 관절 통증에 비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온다는 말이 기압이 낮아서 저기압이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예. 실제로 대기압이 낮아져서 우리 관절 내의 기능 변화, 다시 말씀드리면 관절 안에 있는 조직이 팽창하게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평소에 약한 부위에 압력의 어떤 그 평형 상태를 깨뜨려서 통증을 만들게 되고요. 특히 평소에 관절염이 있었던 환자는 이게 더욱더 예민해집니다. 예, 그래서 예. 어른들이 뭐 예를 들어 며느라 비 오는 것 같다 빨리 거들하라는 예. 말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고요. 예, 예. 이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한 운동은 피해야 되지만 사실은 쉬기만 하시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적당한 신체 활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관절 주변을 찜질하거나 해서 따뜻하게 해주면 이런 통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장마철에는 또 식품 관리, 식중독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좀 같이 여쭤볼까요? 식중독은 일단 뭐 우리 어패류나 또는 버섯과 같은 독성 물질을 먹거나 포도상균 같은 세균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 아시다시피 구토설사, 복통 등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네. 예방하는 데는 일단은 무조건 익혀서 먹는 습관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조리하거나 또는 만질 때 손을 꼭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단 식중독의 보고들을 보면 조리하시는 분이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손을 씻지 않고 조리했을 때 보통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가정에 지켜야 될 건 육류나 생선이나 채소를 다듬을 때 쓰는 칼이나 도마를 따로 쓰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네. 만약에 같이 쓸 때는 꼭 깨끗하게 씻고 쓰는 것이 교차 감염을 막는 가장 좋은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너무 밉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네.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은 부패하고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예. 아 그리고 옛날에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랬는데 요새 많이 걸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름 감기 중에 우리가 제일 걱정은 냉방병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여름 온대 그냥 적응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추고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실내 온도차가 5도에서 8도 이상 될 때 우리가 냉방병이 걸릴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네. 되면 감기 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렇게 문을 자주 열고 환기를 잘 시키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을 먹거나 겉옷을 입어서 조금 예방하라는 것을 미리미리 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이 많아가지고 열사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같은 온도에서 어떤 사람은 냉방을 많이 튼다고 감기가 맞아요. 걸리기도 예. 하고 예. 정말 개별적으로 본인의 건강 체크는 본인이 좀 알아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특히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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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가 여름철 건강관리법 알려드렸습니다.